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주 원국에 지지의 형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지의 형살을 깔고 있으면 뭐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 형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형살이 있으신 분들이나 형살을 맞을 때, 일단은 형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축술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운지형이라고 하죠. 무운지형. 그리고 또 인사신, 이거는 지세지형. 그 다음에 이 자묘형을 무례지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무운지형, 뭐 무례지형 이런 것들을, 지세지형 이런 것들 그런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은혜를 모른다, 뭐 배신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용어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형살이 내 사주에, 일반적으로 사주에 어떤 작용으로 오는가만 봐도 충분하다. 그래서 막 이 용어를 갖다 붙여서 크게 의미를 두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는 않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사주에 내가 이런 형살이 있을 때, 여기서 진진이나 자자, 자형, 진, 유, 뭐 해, 이렇게, 자형도 형살로 봐야 되지만은, 저는, 자형은 형살에 크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자형까지는 보지 않는다. 요까지만 형살로 본다. 자형도 형살이긴 형살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형살이 갖고 있거나 이렇게 심하면, 평범한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죠.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기질이나 성향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형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주에서 이런 형살이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는 것, 그러면 그 기세가 커진다는 의미를 두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형사를 가진 사주가 만약에 군검, 경찰을 하거나 군인을 하거나 뭐 법조인이다 이러면 형이라는 것들을 내가 쓰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살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 아래에서, 그 단체 안에서 기세를 떨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아주 신약한 사주라든지 운이 좋지 않을 때 뭐 일반적인 분들이 형살이 발동이 된다면은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제죠. 관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사주에 형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운에서 들어왔을 때, 그 형살이 부딪혔을 때, 건드려질 때, 움직일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신이 다 있거나, 인사형도 있거나, 사신형도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사신을 형합으로 보는데, 형의 기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가정을 하자면은, 이 사신을 본다면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예를 들어서,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평범해 보이죠. 그렇지만 본인은 스스로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걸 좋아하고, 뭐 아니면 또 항상 자유를 갈망한다든지,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숨기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조금 내가, 외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환경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어쨌든, 이 형이라는 것들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좀 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원하고, 또 좀 더 많은 곳을 여행을 다녀야 되고, 어떤 모임을 가져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하면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인사신의 형살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거나, 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 흉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이 아닌 밖으로.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취미 활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형살이 있다는 것들은 불리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구설이 잘 생기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또 구설이 생긴다. 그거는 내가 갖고 가야 되는 숙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이 사신의 형살이라는 건 생지의 형이잖아요. 생지. 역마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틀 안에 갇힌다 또는 틀 안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역마는. 그러면 자유롭게 다녀야지 이 틀 안에 갇혀 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신 형사를 가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약간의 용기를 내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기면서. 축수미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축수미 화기라는 게 참 까다로워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운명이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삶, 나의 삶을 살다 보면 약간은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축수미 사명이 있으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당연하게 삶이 피폐해지고 또 힘들고 여러 환경에서 내가 적응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기라는 것들은 화려한 걸 덮어버리니까 내가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유난히 이게 축수미 사명이 있을 때는 축술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 두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글자가 있으면 더 그렇고. 어쨌든 축수미 사명이 있을 때는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유난히 고난의 길을 많이 겪게 되죠. 시련도 있고. 이게 묘고지의 형이기 때문에 축수미는 어떤 내가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없어요. 이만큼을 노력하는데 그만큼의 대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좌절을 많이 하게 되고 좌절을 많이 하다 보니 그게 묻어내지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이런 가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또 그만큼 스스로 독립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수성가할 수 있는 것들은 틀림없지만 축수미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남을 위한 활인의 종사를 하면 이 형살은 아주 좋은 무기는 될 수 있습니다. 활인업의 종사를 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미술형이 있고요. 어찌됐든 이 화계가 많다고 하는 것들은 고난과 풍파가 많다는 거라서 이 화계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중점을 두는데 이게 형살로 와버리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시련은 있을 것이다. 그 대신 활인 쪽에 종사를 하고 내가 조금 베푸는 삶을 살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자묘형은, 자, 이 고수에 보면 성적인 형으로 많이 표서요. 이성의 형. 근데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자묘형은 일단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묘형이 있을 때, 아니면 자묘형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살이기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아니면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자신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자묘형이에요. 내가 한 말이 나비효과처럼 막 퍼져다 보니까 풍문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구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자묘형이 조금 무서운 거는 도화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항상 이성관계에 조심해야 돼요. 자묘형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운에서 묘나 자가 있을 때 이렇게 와서 건드려 줄 때는 그때는 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묘형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평범하지 않고. 특히 여명들 같은 경우는 건강 문제, 뭐 부인과 질환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 써야 되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구설, 관제 이런 것들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다. 이 도화의 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자묘형이 있거나 운에서 만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되죠. 행동 조심. 이 구설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퍼지는 구설이거든. 그래서 사소한 문제라도 내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건강을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사람 관계에 신경 써야 되는데,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병원도 자주 가고, 검진을 자주 받고요. 자명이 있다면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항상, 내 할 말을 줄여라. 10마디 할 거는 2마디, 3마디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구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형살이 있을 때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거는 사고지의 형이고, 이건 사생지의 형이고요. 이거는 도화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마에 관련되어 있고, 묘고지에 관련되어 있고, 도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시기는 빠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